다음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내놓은 답입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 보겠습니다. 임기가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얘기가 눈에 띄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말,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판단, 이건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로 일단 들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까요?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상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의견들이 다 올라가서 대통령 한 사람이 오롯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예상은 불가능한데 저는 안 하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안 하고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최소한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얘기하셨잖아요. 국민 공감대를 뭘로 측정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여기 나올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50.5%가 반대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당신의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 그것도 아마 물어보는 항목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50.5% 반대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영에 상관없이 성향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50%가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들의 생각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조사는 한국갤럽이 약 한 달 전에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슈가 됐을 때 얘기가 됐던 건데 반대가 50%, 찬성이 39%입니다. 응답률이 13.5% 꽤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조사인데 어쨌든 한 달 전 의견은 반대가 훨씬 높다는 거고요. 오늘 한 매체가 또 보도한 여론조사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반대 의견이 좀 높은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예측을 떠나서 두 분은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딱 그 말씀대로 이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무슨 정치적인 의견을 주장하시다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고 변호사비 대납 등 이 경제사범에 가까운 상황인 건데 이런 분에 대한 사면 지금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는 그럼 뭐 계속 그렇게 가두어 두자는 것이냐는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마침 지난해 11월에 12월이었군요. 윤석열 당선자께서 연합뉴스와 인터뷰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하겠다. 그리고 안 된다면 국민들 여론이 안 좋다면 내 국민 여론을 설득하겠다라고 공약하신 바가 있어요. 저는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의지이기 때문에 사면을 하겠다고 의지를 세우셨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론으로서 사면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죠. 사면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법원의 좋다. 판결대로 집행하는 게 법의 정의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장 뭐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사면이 만약 된다면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전날에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는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면에 이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셨는데 김경수 지사 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대통령께 맡겨서 해야 되지 제가 뭐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딱히 세울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른 게 아니고 사면 전반적으로 반대라는 말씀이시고요. 마찬가지죠, 김경진 의원님. 김경수, 정경심 교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오늘 김근식 교수가 말 잘했대요. 잡범이지 무슨 정치범도 아니고 무슨 양심수도 아니고 저는 어쨌든 일반론으로서 사면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전직 대통령이었다거나 또는 전직 대통령과 가까웠다거나 또는 전직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거나 저런 분들만 사면이 된다면 글쎄 일반 국민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예, 오늘 민주당에서는 특히 눈길을 끄는 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서른 의원과 안민석 의원의 얘기인데요. 오늘과 어제 있었던 얘기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심 여사나 김경수 지사 이런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들은 빨리 나와야 된다. 이제 물러나시기 전에 이걸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국정농단을 저지르고서 뭐 한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니까 사면해줘. 사면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워낙 정 교수가 건강이 안 좋았고 또 최근에 더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제가 조국 교수한테 들으니까 네. 같은 친구로서 제가 뭐 욕을 먹든 말든 이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건 봐야 된다. 예, 지금 안민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아프니까 사면이다. 이것도 통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박 전 대통령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기준이 동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이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김경수 지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예, 어떤 기준으로 사면할 것인지를 대통령이 정하시고 그 기준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같이 사면을 하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사면이 안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서 누구랑 가까운 사람이라서 사면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상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가 어떤 TV로 많이 보는 유명인들, 유명 정치인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영업범위 돼 있다면 아이고 힘들겠네.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어디 지방에 뭐 주가 조작범이 누가 있다. 지금 3년 살고 있다. 아파하지 않으니까 사면 대상도 안 될 거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저도 김성현 소장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사면에는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면 전체에 반대하는 걸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